여러분, 혹시 발이나 손가락이 갑자기 붓고 극심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증상이 있다면 통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통풍은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 통증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병이기도 하죠. 통풍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통풍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통풍의 원인을 이해하면 그만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통풍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빔 일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통풍이 단순히 발가락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통풍은 단순한 관절 질환이 아닌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치료와 생활 습관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통풍의 진짜 원인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통풍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통풍 환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통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우선 통풍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관절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이 퓨린이라는 성분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퓨린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붉은 고기, 해산물, 알코올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산이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 쌓여 결정체로 변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요산은 혈액에서 녹아있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관절이나 조직에 침착하여 바늘 모양의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이 결정체가 관절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과 발적, 부종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통풍 발작입니다. 요산이 체내에서 축적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산 생성 과다입니다. 일부 음식이나 신체 내부에서 퓨린이 과다하게 생성되면 그만큼 요산도 많이 생성됩니다. 고기, 해산물, 내장과 같은 퓨린이 많은 음식은 요산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맥주나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요산 배출 저하입니다. 신장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체내에 남아 축적됩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배출 능력이 저하된 경우 요산이 혈액에 과도하게 남아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통풍이 더 흔히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통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중 통풍 환자가 있는 경우 요산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서 요산이 분해되거나 배출되는 효율에 영향을 미치며 요산의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의 원인은 단순히 요산 축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퓨린 식품 섭취는 통풍의 가장 큰 촉진 요인 중 하나입니다. 퓨린이 다량 포함된 식품은 요산의 생성을 촉진하며 그중 대표적인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해산물입니다. 특히 조개류, 정어리, 멸치, 고등어 등은 통풍 환자들에게 요산 수치를 높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내장입니다. 간, 심장, 신장 같은 동물의 내장은 퓨린 함량이 매우 높아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입니다.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고 요산 대사를 방해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신장이 요산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통풍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과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도 통풍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당이 포함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대사 과정에서 요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경우 과당 섭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요산 수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통풍은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45세 남성 김 씨는 평소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주로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엄지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 통증은 몇 시간 안에 발 전체로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김 씨는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통풍 발작은 그에게 충격이었고 이후로 식습관을 대대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따르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통풍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통풍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통풍은 단지 술병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풍을 단순히 과음으로 인한 질환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술, 특히 맥주가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통풍은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체내에서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통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통풍은 노인만 걸린다? 통풍은 중년이나 노년층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통풍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풍 발작이 없으면 괜찮다? 통풍은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 몸에서 요산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즉, 통증이 없더라도 요산 수치가 높다면 예방을 위해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통풍 유병률은 약 3.9%로 성인 인구의 약 830만 명이 통풍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 중 약 10%가 통풍을 겪고 있습니다. 통풍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 중 약 15%는 신장 결석을 경험하며 이는 요산이 신장에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2018년 영국의 연구에서는 통풍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3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통풍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통풍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통증이 사라지면 치료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져도 요산 수치가 관리되지 않으면 다시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와 더불어 식단과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치료법 중 하나는 통증이 있을 때만 소염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소염제는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요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풍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 조절입니다. 요산을 증가시키는 퓨린이 많이 포함된 음식, 예를 들어 붉은 고기, 내장, 해산물, 알코올 등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신에 퓨린 함량이 낮은 식품, 예를 들어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에서 3리터의 물을 마셔 신장에서 요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운동 역시 필수적입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통풍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고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중을 5에서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요산 수치가 1mg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 2-3회 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 체내 요산 제거 능력이 향상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간단한 무게 운동을 권장합니다. 집에서 체중을 활용한 스쿼트 15회, 팔굽혀펴기 10회부터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풍 환자들은 관절이 붓고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아침 기상 후 간단한 전신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비만과 통풍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요산 수치도 함께 증가하여 통풍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요산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통풍 발작의 빈도도 훨씬 낮았습니다. 한편 통풍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단 중 하나는 지중해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채소, 과일, 통곡물,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하며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 결과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통풍 발작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몇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통풍 환자도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커피 섭취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채소, 과일,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올리브유 등이 좋습니다. 특히 체리와 같은 과일은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풍의 원인과 통풍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그리고 잘못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풍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통해 통풍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예방입니다. 오늘의 정보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통풍 걱정 없이 활기찬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